안녕하세요. 서재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그래도 괜찮은 하루라는 책입니다. 구 작가님의 책이고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은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도서관에서 엄청 자주 읽어서 사서 선생님께서도 또 읽냐고 물어보실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읽었는데 그때와는 진짜 다른 느낌이 들고 읽는 동안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읽는 느낌도 들고 시간 여행을 하는 느낌과 또 뭉클한 부분도 많았어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이 소중한 것들이 내 옆에 있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이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작가님 소개 부분을 읽고 3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재 속 서재로 들어가 봅시다. 구작가 구경선. 2살 때 열병을 앓은 뒤 소리를 잃었다. 그렇지만 그녀에게는 그림이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소리를 못 듣는 자기 대신 잘 들어주었으면 하고 베니라는 귀가 큰 토끼 캐릭터를 만들었다. 베니 그림으로 그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희망을 주기도 했지만 몇 년 전 시력까지 잃게 되는 병에 걸리고 말았다. 소리가 없는 조용한 세상에서 살던 그녀는 지금 빛까지 사라지는 세상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기 1번 이야기가 있고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저는 이 중 3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근두근 희망으로 기다려지는 내일. 병을 앓고 나서는 하루하루가 더 간절해요. 그전에는 몰랐던. 이런 느낌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 심장이 더 두근두근 거려요. (3일) 동안의 소원이 있어요. 헬렌 켈러의 소원 대신 들어주기. 어릴 때부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헬렌 켈러. 그녀는 3일만이라도 눈을 뜨게 되어서 세상을 보는 게 소원이었다고 해요. 그녀의 소원을 아직 눈이 보이는 제가 대신 들어주고 싶었어요. 첫째 날, 나의 설리번 선생님 찾아뵙기. 나의 설리번 선생님은 누굴까? 고민하기도 전에 번뜩 떠오른 한 분.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다닐 때 너무나 거칠었던 나를 유일하게 칭찬하셨던 선생님. 류광우 국어 선생님. 그땐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지금은 자랑스러운 교장 선생님이세요. 오랜만에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 눈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찾아갔어요. 선생님은 저를 보시자마자 반겨주셨지만 예전과 다르게 무거운 반가움이었어요. 오랜만이구나. 선생님은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제 눈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게 느껴졌어요. 선생님께 가장 감사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절 못마땅하게 바라볼 때 제 안의 장점을 발견해 주시고 제 개성을 진심으로 존중해 주신 점이에요. 학교를 그만두고 험한 세상으로 나가면서 제 개성을 버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바꿔 살려고 노력할 때 제게 말씀하셨죠. 너의 매력이 사라지는구나 라고요. 그때 선생님께서 제 개성을 마음 깊이 예쁘게 봐주셨다는 걸 크게 느꼈어요. 그래서 조금씩 나답게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정말 여러 가지로 선생님께 감사한 게 많아요.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그랬구나.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해줬다니 고맙다. 진지하게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집에 도착하니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경선아, 눈이 예전보다 맑고 예쁘더라. 그 눈에 네가 눈물을 담았다면 나는 울었을 거다. 그리고 너에게 배웠다. 어떤 만남이건 소중해야 한다는 것을. 둘째 날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 보기. 지하철역으로 갔어요. 직장인들이 아침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가는 내내 사람들을 보았어요. 거의 다 빠르게 걷거나 혹은 뛰어가는 모습이기도 했어요. 느릿하게 걷는 사람은 나뿐이었어요. 역에 도착해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달랐어요.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은 인상을 찌푸리고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머리도 안 말린 채 연거푸 하품만 하는 사람, 허겁지겁 샌드위치를 먹는 사람, 멍하게 정면을 바라보는 사람, 서류를 열심히 보고 또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하철역에는 직장인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두툼한 배낭을 메고 무거운 책을 들고 있는 학생, 설레는 모습으로 캐리어를 끌고 가는 여행객, 등산객, 그리고 큰 보따리를 들고 가는 할머니도 있었어요. 제각각 묘하게 걸음 속도가 달랐어요. 마치 똑같은 시나리오는 없다는 걸 말하는 것 같았어요. 누구나 인생은 제각각이니까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각각 삶의 색깔이 어땠을지 궁금해졌어요. 같은 곳에서 함께 숨을 쉬는 이 시간에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나 살아있구나. 점심. 혼자서 영화 보기. 아직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두우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까운 우리 동네 영화관에서 사람이 없는 시간대를 골랐어요. 라스트 베가스 영화표를 샀어요. 좌석 번호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텅텅 빈 영화관. 영화는 아주 유쾌했어요. 웃음이 터지고 또 터졌죠. 웃으면서 무의식적으로 옆을 돌아보니 아무도 없네요. 영화를 다 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가면서 이 영화는 정말 보길 잘했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아무도 없네요. 왠지 기분이 좋아진 게 아닌 듯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게 느껴졌어요. 저녁, 시내에 반짝거리는 네온사인들 보기. 다양하고 정신없는 네온사인들로 꽉 찬 거리, 각각의 색깔을 뿜어내며 반짝거리고 있고 불빛 아래에 신난 표정들로 지나가는 사람들,
그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문득 슬퍼졌어요. 헬렌 켈러였다면 어땠을까? 그녀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제 내일은 눈이 보이는 마지막 날인데. 헬렌 켈러는 처음부터 안 보였으니까 기분 좋은 소풍을 다녀온 느낌이려나? 아니면 다시 어두운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려나? 잘 모르겠네요. 나도 눈이 보이는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떤 마음일까? 생각도 하기 싫고 쓴맛이 느껴지는 밤이었어요. 셋째 날, 해가 뜨는 순간 보기. 헬렌 켈러의 마지막 소원. 쌀쌀한 새벽에 일어나 엄마와 함께 산에 올라갔어요. 깜깜한 하늘, 그리고 아직 꺼지지 않은 불빛들, 이른 새벽부터 움직이는 몇 대의 자동차. 작은 불빛들이 별들처럼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으니 어느새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점점 주홍빛으로 물들여지면서 눈으로 똑바로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눈부신 해가 점점 얼굴을 보여줬어요. 아침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하늘은 이제 밝은 하늘색이 되었는데 땅은 아직 껌껌했어요. 평소라면 볼 생각도 못했던 신기한 풍경을 보았어요. 이제껏 꿀꿀했던 날들이 싹 잊혀졌어요. 새롭게 씩씩하게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아주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다행이에요. 첫째 날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고 행복에 젖었다가 둘째 날 왠지 모르게 슬퍼졌다가 셋째 날에 아주 멋진 풍경을 보고 이 모든 걸 마음에 고이 간직하고 돌아갈 것 같아서 참 다행이에요. 오늘 눈부신 아침을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시간을 느끼고 싶어요. 추억 여행 떠나기. 봉숭아 물들이기. 어릴 때 여름이 올 때마다 항상 물들였던 봉숭아. 손가락 하나하나에 봉숭아 빻은 걸 얹고 비닐로 꽁꽁 삼에 실로 꽉 묶었던 밤새 손가락이 가려워 빼버린 기억. 봉숭아 꽃을 구할 수 없을까? 이제는 손톱을 장식하는 네일숍들이 많아졌어요. 손가락까지 물들이는 봉숭아가 갑자기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많은 꽃집을 가봤지만 어디에서도 봉숭아를 팔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걸 느꼈죠. 어린 시절 물들인 은은한 봉숭아를 지금 아니면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추억 여행을 포기하려고 할 때 엄마가 말해줬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봉숭아를 주신대. 어머 진짜? 손녀딸에게 물들이려고 봉숭아를 심고 오래 정성껏 빻아놨지만 손녀딸이 오지 않게 되어서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제가 찾고 있다고 하니까 흔쾌히 주시겠다는 거였어요. 정말 기뻤어요. 수아 선생님이 오셔서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빻아놓은 봉숭아를 조그맣게 뭉쳐 손톱 하나하나에 올리는 모습을 보니 설레고 신이 났어요. 그날 밤 실로 꽁꽁 맨 10손가락을 조심스레 이불 위에 놓고 시큼한 냄새를 맡으며 잠이 들었어요. 아주 행복한 밤이었어요. 다시 시간을 되돌린 것만 같았어요. 어린 시절 그리운 책 찾기. 초등학생 때
엄마가 전집을 가득 사다 놓으셨어요. 놀기 바빠서 안 읽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읽은 아이들만의 도시. 그 책이 최근에 가장 생각이 많이 났어요. 눈이 안 보이기 전에 다시 꼭 읽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여러 번의 이사로 그 책을 잃어버렸어요. 책은 잃어버렸지만 내용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소중히 간직해뒀던 내용이 흐릿해지더라고요. 그 책이 그리워지고 간절해졌어요. 얼마나 간절했냐면 프로포즈로 그 책 하나만 받아도 무조건 응할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그 책을 찾고 싶었어요. 눈이 언제 안 보일지도 모르고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직접 그 책을 찾기로 결심했지만 아이들의 도시라는 책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새롭게 나온 개정판이 있었지만 낡은 글씨체와 옛 그림체, 그 당시 읽었던 그 책의 촉감을 꼭 느끼고 싶었어요. 꼭 옛날 그 책이어야 했거든요. 이미 절판된 책.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 중고책을 3년 만에 찾아냈지만 전집 중에 한 권이어서 구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대부분 전집 통째로 판매하고 있었고 가격도 꽤 비쌌거든요. 끊임없이 판매자들에게 문자를 보낸 끝에 한 사람이 겨우 응해줬어요. 전집 중에 아이들만의 도시 한 권만 쏙 빼서 팔겠다고 말이죠.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나보다 더욱 기뻐하며 책을 선물로 사줬어요. 마침 제 생일이었답니다. 아직은 혼자 뛸 수 있어요. 마라톤 참가하기. 어렸을 때 가장 싫어한 과목이 체육이었어요. 게을러서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마라톤이 하고 싶어졌어요. 눈이 안 보이면 마음 놓고 저 혼자 뛸 수 없잖아요. 이왕 하는 마라톤, 게으른 제가 끝까지 다 할 수 있게 달리는 만큼 기부하는 마라톤으로 하고 싶었어요. 춥지도 덥지도 않은 상쾌한 날씨에 여러 사람들과 기분 좋게 함께 달리고 싶어요. 나중에는 여러분이 제 손을 잡고 함께 달려주실래요? 진심은 누구에게나 전해지니까요. 구 작가님의 글도 좋고 그림도 좋아하지만 무엇보다 구 작가님의 목소리가 정말 좋아요. 왜요? 정말 의아했어요. 제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전 그 말이 너무 신기했거든요. 구 작가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진심이 느껴져요. 열심히 말하려고 하는 진심이요.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제 목소리를 저는 듣지 못하지만 녹음을 해서 남겨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심을 가득 담아서 말이죠. 아직 이 정도는 혼자서 할 수 있으니까요. 빛이 남아있는 한 느끼고 싶어요. 한국 영화 10편, 책 100권 읽기. 좋은 한국 영화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자막이 없어서 그동안 하나도 볼 수가 없었어요. 저에겐 들리지 않으니 자막이 꼭 필요했거든요. 간혹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상영이라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날 정확히 시간이 맞지 않으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영화가 개봉되자마자 바로 볼 수는 없어도 한국 영화 DVD에는 자막이 나온대요. 그동안 못 본 영화를 이제 실컷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은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다시 어릴 때처럼 실컷 읽고 싶어졌어요. 아직 제게는 빛이 남아있으니까요. 아주 작은 빛이지만 그 빛이 사라지기 전에
종이와 글자의 감각을 마음껏 느끼고 싶어요. 저도 도전할 수 있을까요? 동화작가 최고상인 볼료나 라가치상. 우리나라에 볼료나 라가치상을 수상한 사람이 얼마 없대요. 저는 도전을 하고 싶어졌어요. 제 이야기를 담아서 제 그림으로 책을 만들어서 볼료나 전시에 출품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도전을 할 거예요. 결과에 크게 신경을 쓰진 않겠지만 만약에 수상을 하게 된다면 정말 기쁘겠죠? 상상만 해도 즐거워요. 전 세계 사람들과 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함께 사랑과 희망을 느끼고 싶어요. 욕심일까요? 그래도 좋아요. 세상에 꼭 남기고 싶은 게 있어요. 나만의 사진 앨범 만들기. 사진. 사람의 또 다른 눈이 되어주는 사진. 다른 사람이 저를 얼마든지 담아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찍은 좋은 사진을 볼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제 시선으로 바라보고 느낀 걸 사진으로 담아낼 수 있는 게 언제까지일지 모르니 사진을 찍는 게 왠지 더욱 간절해졌어요. 그때까지 제 눈으로 담아낼 수 있을 때까지 맛있는 음식, 예쁜 풍경, 아름다운 곳,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중한 반려묘 코코. 각각 주제를 나누고 사진을 많이 찍어서 앨범을 만들어서 고이 간직하고 싶어요. 더 이상 제가 볼 수 없어도 제가 봤던 그 시선은 남겨두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제 시선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이 사진들은 제 눈에 비쳤던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당신의 버킷리스트를 듣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과 버킷리스트 이야기하기. 아직 빛이 남아있을 때 하고 싶은 일들은 모두 여기까지예요. 눈이 안 보이게 되면 저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죠. 누구나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 늘 밀어놓기만 하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오늘이 나의 마지막 하루라면 어떨까요? 별 생각 없었던 것들이 모두 큰 의미로 와닿아요. 요즘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을 볼 수 있는 게 아주 행복한 거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꼭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나요? 그렇다면 제게 들려주세요. 정말 소중한 오늘 하루. 내 하루만 소중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도 정말 소중하니까요. 당신의 버킷리스트를 듣고 싶어요. 대신 규칙이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의 버킷리스트를 고민해보세요. 그럼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될 테니까요. 감사합니다.